미국이 시리아 영토 안에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IS의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번에 국제부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미국이 시리아 내부 IS를 공습했는데 우선 어디를 어떻게 공습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반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4시 반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번 공습에 사용했다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공습 장소는 IS의 본부가 위치한 시리아 북부 라카의 훈련센터 건물 등 20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 간축서는 이번 공습으로 IS 조직원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공습이 90분에 걸쳐 진행됐고 추가적인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공습을 협력 국가들과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나라가 동참했습니까? 네, 5개 나라가 동참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카타르, 요르단, 바레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 기지를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선에서 작전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연합전선에 50개 나라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10여 개 나라가 군사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가 협력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이라크 내 IS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스위스 등은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만 하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미국이 시리아 영토 안에 있는 IS를 공습한 건데 미국이 이렇게 IS를 위험한 세력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입힌 테러 가운데 하나가 바로 13년 전 9.11 테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국가 IS는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알카에다 이라크를 뜻하는 AQI가 IS의 첫 이름입니다. 그런 IS는 올해 국가 수립까지 선포하면서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무장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2년 10개월 만에 중동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된 배경을 김선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반군인 ISIL은 올 초부터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니파 주민들의 시위를 시아파인 정부군이 저지하자 이에 맞서 산발적인 교전을 벌이다 지난 6월부터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 이어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티크리트까지 점령하더니 파죽지세로 수도 바그다드 턱밑까지 진격했습니다. 난민 수가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احنا نخاف منهم. نخاف يهجمون علينا غفلة، يجون علينا، يذبحونا. نخاف من كل شيء منهم. 시리아까지로 세력을 확대한 반군은 이슬람 국가 IS 수립을 선포합니다. 결국 지난달 8일 미국은 이라크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한 지 2년여 만에 이라크를 다시 공습했습니다. 그러나 150차례 가까운 공습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은 주지 못했습니다. IS가 이라크는 물론 시리아 북동부까지 넓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IS가 미국인 기자 2명을 참수하고 추가 테러 위협까지 해오면서 미국은 공습 범위를 시리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 will not hesitate to take action against ISIL in Syria as well as Iraq. This is a core principle of my presidency. If you threaten America, you will find no safe haven. 하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 전투기 폭격만 하겠다는 전략이어서 미국 정부조차도 IS 축출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혜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시리아 정부는 미국과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 공습을 놓고 미국이 시리아 정부와 사전에 논의를 한 겁니까? 네, 시리아 정부는 미국한테서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 측이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에게 락카 지역에 있는 테러 단체를 겨냥해 공습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리아 외무부는 IS 퇴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IS와의 싸움에서는 미국과 시리아는 아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그동안 내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등으로 미국과 전쟁 직전까지 가는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영토까지 세력을 확장한 IS를 미국을 통해 제거할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IS에 맞서기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협력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정재훈 특파원 보도 보시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국가 IS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IS의 근거지인 시리아 공습은 물론 IS와 직접 싸우고 있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Our objective is clear. We will degrade and ultimately destroy ISIL through a comprehensive and sustained counterterrorism strategy. 정당성을 상실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과는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3년간 대립했던 알 아사드 정권은 곧바로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IS 공습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He will benefit a lot from cooperating with the Syrian government against terrorism because we have been truly fighting terrorism for the last 4 years. 앙숙이었던 미국과 중국 관계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반-IS 전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연합 전선을 만들려는 미국과 IS가 신장 자치구의 무슬림에 세를 뻗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의 이해가 일치한 겁니다. 적대 관계를 이어온 미국과 이란도 IS라는 공공의 적 앞에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수니파인 IS를 격퇴하기 위해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도 직접 나서고 있으며 미군의 지원을 받은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가 최근 이라크에서 IS와 싸우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IS의 발호에 맞서 지구촌 곳곳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까지 공습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지 12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공습이 다소 지연될 거란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상작전을 미국이 수행하지 않고 이라크와 쿠르드, 시리아 내 온건파 반군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공습 시점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상작전 준비가 돼야 공습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에 나선 배경을 뉴욕타임스는 시리아 내 온건파 반군들이 미국의 공습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총회가 공습 시점을 오늘로 정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IS 격퇴 전략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홍보 효과를 노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시리아 영토를 공습했고 IS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 테러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질로 붙잡혀 있는 영국인 한 명이 다음 희생자로 지목됐다고요? 네, IS는 최근 영국인 인질 앨런 해닝의 참수를 예고했습니다. 인질들에 대한 협박이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섣불리 단행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지난 19일 프랑스가 처음으로 이라크를 공습하자 IS는 프랑스의 국민도 표적으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는 IS 동맹 세력이 알제리에서 프랑스인 남성을 납치했고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을 시인한 동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도의 IS 격퇴 작전에 참여 국가들이 늘면 IS가 더 큰 테러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